살다 보면 좋은 사람도 많지만 악인도 많다는 걸 너무 많이 느끼게 됩니다. 체감상으론 악인이 좋은 사람보다 2배는 많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 악인들 중 우리들 가까이 있으면서 또 유독 기억나는 사람이 한 명쯤은 있으실 텐데요. 저도 제 남편과 저에게 큰 증오심을 느끼게 해준 악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치사하고 악독하다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 여자의 이야기를 오늘 여기서 해보도록 할게요. 남편과 결혼하며 가정을 꾸린 저는 얼마 뒤 저희를 쏙 빼닮은 예쁜 아이까지 낳으며 엄마로서, 아내로서 평범하고 소박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법한 거창한 행복은 아니었지만 주말마다 가족들이 다 같이 나들이를 가고 다 같이 시간을 보내는 소중한 행복을 누리고 있었죠. 그렇게 별탈 없이 잘 지내던 어느 날 남편에게 이상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평소 잔병치레도 잘 없던 남편이 언젠가부터 갑자기 몸 여기저기가 이유 없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나 요즘 자꾸 몸이 아프네. 아파? 어디가? 어떻게? 글쎄, 그냥 여기저기가 아파. 잠깐 아프다 말기도 하고 신경통같이 찌릿한 느낌도 있고.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 아니야? 당신 요즘 회사 일 힘들어? 글쎄, 뭐 일이야 뭐 늘 비슷하지.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그러나? 많이 아프면 병원 가보던가. 에이, 이런 걸로 병원은 무슨. 그냥 좀 쉬면 괜찮겠지. 처음에는 그냥 나이가 들어가서 피곤해서 그러는가 보다 생각했지만 그 후로도 종종 아프다는 남편을 보며 저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귀찮다는 남편을 끌고 병원으로 찾아갔지만 병원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는 말뿐이었어요. 검사를 받아봐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데 남편은 왜 자꾸 아프다고 하는지 저는 그게 다 남편의 몸이 허약해진 탓이라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나이도 곧 40을 바라보고 있었으니 그 나이쯤 되면 슬슬 고장나는 곳이 있겠지 싶었던 저는 그동안 아이 때문에 남편에게 소홀했던 것을 반성하며 남편의 건강을 위해 큰맘 먹고 보약까지 지어 먹였어요. 그것 말고도 남성에게 좋다는 영양제며 보양식이며 직접 알아보고 비교하면서 남편을 챙겼죠. 그렇게 저는 한동안 남편에게 신경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후로도 계속 통증을 호소했고 언젠가부터는 점점 더 그 통증이 심해지는 듯 보였어요. 처음에는 참을 수 있었는지 병원에 가자고 먼저 말을 꺼내지 않던 남편이 어느 날은 쓰러질 것처럼 크게 고통을 호소하며 먼저 병원을 찾더라고요. 얼른 남편을 데리고 곧바로 병원으로 가봤지만 이번에도 병원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분명 남편은 이렇게 아파하는데 몸에 이상이 없다니 뭔가 이상했던 저는 이번엔 그냥 넘어가지 않고 더 큰 병원으로 찾아가 보기로 했죠. 그렇게 통증으로 유명하다는 큰 병원에 가서야 저희는 남편의 병명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병명은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으로 흔히 CRPS라 불리는 희귀병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들어본 적도 없는 이 병은 환자에게 엄청난 통증을 일으키지만 원인과 치료법이 없어 고치기 힘든 병이라고 했습니다. 그저 아플 때마다 마약성 진통제에 의존해 버텨야 하고 그나마 방법이라면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 있어서 스트레스를 조절하며 최대한으로 몸의 안정을 취해야 하는 것밖에 없었죠. 고치기도 어렵고 견디기도 어려운 병 때문에 남편의 일상생활은 불가능해졌고 그래서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를 키우던 주부에서 남편 대신 가장 역할을 하게 됐죠.
아이를 낳으며 경력이 끊겼던 탓에 기존 남편의 벌이에는 한참 못 미쳤지만 오랜만에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된 제 입장에서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인 일이었어요. 그래도 허리띠 졸라매고 아껴 살면 저희 세 식구 생활하는 데 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다행이었죠. 그렇게 저는 남편 대신 일을 하게 됐고 남편은 집에서 휴식을 취하며 병과 홀로 싸워내고 있었어요. 그러는 사이 남편이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이유도 모른 채 한순간에 불치병 환자가 되어 투병해야 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일 텐데 아픈 탓에 마음껏 활동도 하지 못하고 가장의 역할도 하지 못하니 스스로 자괴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누구 하나 그런 남편에게 눈치 주는 사람은 없었지만 남편 스스로 힘들어했던 거죠. 그런 남편이 안타까웠던 저는 옆에서 남편을 돌보고 응원하며 남편에게 계속 희망을 주려 노력했습니다. 여보, 너무 힘들어하지 마. 지금은 몸이 아파서 잠시 쉬어가지만 나중에 다시 달릴 수도 있는 거잖아. 당신 그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또 아빠로서. 당신 충분히 잘해줬고 많이 희생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좀 쉬어도 돼. 그래도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수는 없는 건데. 이러다 평생 골방에만 박혀 있어야 할까봐 너무 두려워. 그게 무슨 소리야. 선생님도 희망이 있다고 하셨잖아. 치료 열심히 받고 스트레스 안 받고 회복하면서 통증 조절이 어느 정도 되면 사회생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 당신은 이제 막 치료 시작했는데 벌써부터 포기하려고? 당신 분명 다 나을 수 있어. 그러니까 희망 잃지 말고 우리 같이 노력해보자. 우리가 옆에 있으니까 힘내, 여보. 저는 남편에게 계속 희망을 되내며 힘들어하는 남편을 독려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희망을 품으며 열심히 치료를 받고 휴식에 전념했고 1년이 지나면서부터는 점점 상태가 좋아져 가더라고요. 이제는 일상생활도 충분히 가능하고 통증도 전보다는 견딜 수 있는 정도라고 했어요. 그러자 몸이 좋아진 남편은 그때부터 다시 구직 활동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미 집에만 있던 지난 1년이 너무 길고 답답했던 탓이었죠. 그러나 남편의 간절한 바람과 달리 남편의 구직 활동은 쉽지 않았어요. 남편의 병 때문인지 선뜻 저희 남편을 불러주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은 또 한 번 좌절하며 힘든 시기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게 도움의 손길이 다가왔습니다. 동창회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서 제 남편 얘기를 듣고선 선뜻 일자리를 제안해줬거든요. 승희야, 오랜만이다? 수정이 너 잘 지냈니? 나야 뭘 늘 똑같지. 근데 넌 괜찮니? 아니 방금 선영이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네 남편이 좀 아프다고 그래서 치료법도 약도 없는 병이라고. 그 나쁜 뜻으로 말하는 거 절대 아니야. 난 정말 네가 걱정돼서 물어보는 거야. 응,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 몸 관리하고 진통제로 통증 조절하면서 많이 나아졌거든. 그래? 그럼 다행이다. 아니, 우리가 마지막에 만났을 땐 서로에게 날이 많이 서 있었잖아. 그땐 그냥 무조건 화만 났는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내가 그때 왜 그랬나 싶고 너한테 미안하더라고. 그 일도 내가 먼저 시비 걸어온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그래서 너한테 항상 마음의 빚이 있었는데 네 남편 얘기까지 듣게 되니까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 그래서 내가 사과도 할 겸 한 가지 제안하려고 하는데 네 남편 아직 연락 온 곳 없으면 우리 회사는 어떻니? 안 그래도 회사가 커지면서 중간 부분을 채워줄 경력직이 많이 필요하거든. 근데 네 남편은 회사 생활도 꽤 했었고 지금은 쉬고 있다고 하니까 서로에게 도움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우리 남편을 네 회사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승희 네 입장에서도 다른 회사보다는 그래도 친구인 내가 있는 곳이 낫지 않겠니? 물론 오늘 꼭 답을 듣겠다는 건 아니니까 한번 생각이라도 해봐. 민철 씨에게도 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고. 신경 써줘서 고마워. 그리고 예전 일은 나도 미안해. 그땐 나도 감정이 격해져서 말이 막 나왔어. 너만 내 사과 받아주면 되는 일인데 뭐 사과까지 해. 그럼 내 제안 한번 생각해봐. 회사 대표였던 친구가 뜻밖의 제안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와는 그전까지 껄끄러웠던 사이였기 때문에 고맙다는 말을 끝으로 제 선에서 끝을 냈죠. 그리고 그날의 제안을 잊고 평범한 일상을 보냈어요. 남편의 취업 소식을 기다리면서 말이죠. 하지만 목 빠지게 기다리던 남편의 취업 소식은 이번에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건강 상태 때문으로 보였어요. 회사 측 입장에선 몸이 건강한 직원을 뽑는 게 당연한 일이었고 우리 부부도 그러한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던 건 아니었습니다만 기분이 다운되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특히 계속된 구직 실패에 남편은 눈에 띄게 의기소침해졌고 가장으로서 가족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데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않냐고 등을 두들겨 줬지만 남편에게 큰 도움은 되지 않았죠. 그렇게 남편이 크게 흔들리고 있던 도중 동창회에서 제 남편의 일자리를 제안했던 수정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곤 제가 새카맣게 까먹고 있던 그날의 제안을 다시 한 번 더 했죠. 이번엔 그냥 넘길 수가 없었어요. 남편의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지기 전에 도움되는 일이라면 가릴 게 없었습니다. 저는 친구의 제안을 받아들인다고 했고 역으로 한 가지 더 부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두 사람이 친구라는 걸 민철 씨에게 밝히지 말라는 말이지? 그이가 지금 이 상황에선 네가 도와주는 걸 마냥 고맙게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을 거야. 우리 남편 많이 의기소침해지고 자신감도 떨어진 상태거든. 네가 주는 도움을 적선이나 동정으로 생각할 테니까 네가 나랑 모른 척 해주면 안 될까? 뭐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 그렇게 할게. 그래? 정말 고맙다 수정아. 정말 고마워. 너 덕분에 우리 그이가 진짜 좋아할 거야. 내가 이번 일 잊지 않을게. 너도 도움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언제든지 부탁해. 내가 뭐든 다 들어줄 테니. 다행히 수정이는 제 부탁을 흔쾌히 들어줬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우연히 한 회사의 채용 공고를 본 것처럼 연기해 남편이 친구네 회사에 지원을 하도록 부추겼죠. 이미 입이 다 맞춰진 상황이었으니 남편은 친구 회사에 취업하게 됐고요. 취업에 성공하게 되며 바닥까지 떨어져 있던 남편의 자존감은 회복이 됐고 정말 오랜만에 남편의 밝은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밝아진 남편의 모습을 볼 때마다 도움을 준 수정이에게 고마웠죠. 그래서 선물도 하고 따로 밥도 사주면서 고마운 마음을 대신 표현했어요. 진짜 너무 고맙다 얘. 수정이 너 덕분에 우리 남편이 얼마나 밝아졌는지 몰라. 내가 맘 같아선 너한테 뭐든 다 해주고 싶은데 지금 내 형편에선 이게 최선이네. 그래도 내가 너한테 고마운 마음 잊지 않고 매번 성의 표시는 할게. 정말 고마워. 친구 사이에 뭘 그렇게까지 말해. 내가 너한테 한 잘못도 있는데. 그나저나 우리 관계는 언제쯤 민철 씨한테 밝힐 거야? 글쎄, 아직 정확한 계획은 없어. 그래도 아직은 그 사람 감정이 널뛰는 시기라 한동안은 안 될 것 같고 차차 보면서 안정이 되면 그때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좀 부탁할게. 나야 어렵진 않지. 근데 우연이라도 알게 되면 어떡하나 싶어서. 그럼 그땐 채용 관련해서는 모른다고 좀 해줘. 회사 사장이 직원 채용까지 직접 관심을 두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럼 우리 그이도 크게 생각하진 않을 것 같은데. 애초에 네 남편 돕겠다고 한 일인데 뭔들 못 해주겠니?
그렇게 해줄게. 그리고 그거 말고도 내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진심으로 제 남편을 생각해주는 수정이가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그 고마운 수정이 덕분에 남편은 눈에 띄게 생기가 생겼죠. 회사 생활도 잘 적응하는 듯 보였고 병원 치료도 계속해서 잘 받으며 통증 관리도 잘 돼갔어요. 우리 가족은 남편이 아프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됐죠. 그러던 도중 잘 관리되고 있던 남편의 통증이 점점 잦아지고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가족들 앞에서 통증을 호소하진 않았지만 어두운 표정으로 혼자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다거나 샤워도 하지 않으면서 화장실에 들어가 물을 틀어놓고 한참을 있는 걸 보면 혼자 통증을 견디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또 줄어드는 진통제의 양을 봐도 알 수 있었죠. 아무래도 회사 생활 때문 같았습니다. 아무리 천직에 맞는 회사 생활이라고 해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가 없을 테니까 말이죠. 남편의 몸 상태가 걱정됐던 저는 남편에게 건강을 위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휴식을 취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냐며 묻게 됐어요. 하지만 남편은 한사코 회사 스트레스로 인한 통증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보, 당신 요즘 몸 안 좋은 거 맞지? 혼자 방 들어갈 때마다 아파서 들어가는 거잖아. 통증 너무 잦아지고 전보다 더 심해지는 것 같은데 회사 쉬면서 회복하면 안 될까? 내 생각엔 회사 일 때문에 당신 통증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무리 편하고 좋은 일이라도 몸에 왜 무리가 안 가겠어. 그리고 일 때문이 아니라도 사회생활하다 보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기 마련인데 그냥 좀 쉬자. 회사 나가서 아픈 거 아니야. 그리고 혼자 있는 것도 매번 통증 때문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 때문에 생각할 게 있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하루 종일 사람 많은 데 있었으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서 간 적도 많아. 오히려 나 회사 가서 생활하는 건 좋다니까? 일도 못하고 집에만 가만히 밥만 축내던 때랑 비교하면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하고 좋아. 회사 생활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건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럼 약은? 진통제 줄어드는 양이 달라지던데 그거 아파서 먹는 거잖아. 그거야 매번 진통제 들고 다니거나 집에만 둘 수 없어서 회사에 조금씩 가져가서 그런 거고. 회사에서 통증 시작되면 약을 먹어야 하는데 깜빡하고 집에서 안 챙겨오면 큰일이잖아. 그렇다고 마약성 진통제를 회사에 가득 둘 수도 없고. 그래서 매번 적당량 챙겨가서 보관하고 줄어든다 싶으면 또 채워놓고 이러느라 빨리 소비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정말이야? 통증 관리 잘 되고 있는 거 맞고 회사 생활도 아무런 문제 없어? 그럼 없어. 아까도 말했듯이 난 집에서 가만히 당신 오기만을 기다리던 때보다 바쁘게 일하고 있는 지금이 좋다니까. 또 회사에서도 내 몸 상태를 알고 채용해서 그런지 신경 많이 써줘. 그러니까 당신은 내 몸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잘 챙길게. 그렇다면 뭐 다행이고. 그래도 혹시 몸 조금이라도 안 좋아지면 꼭 말해야 해? 알겠지?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데 거기서 제가 뭘 더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제 착각이고 우려이길 바라고 남편을 조금 더 유심히 확인하는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제 착각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진통제에 대한 남편의 해명은 제가 더 확인할 방법이 없었지만 혼자만의 시간과 생각을 하기 위해 방과 화장실로 들어간다던 남편의 말은 거짓말인 것처럼 보였어요. 혼자서 끙끙거리며 통증을 견디는 소리가 들려왔으니까요. 그때마다 남편에게 회사를 쉬자고 했지만 그때도 남편은 회사 생활 때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면 이번에도 제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제가 남편의 말을 물고 늘어지거나 계속해서 같은 주제로 대화를 이어가게 되면 남편이 스트레스를 받게 될 테고 그럼 또 몸이 나빠지는 악순환이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수를 써야 했어요.
문제는 그 다른 수가 너무 염치 없는 행동이라는 거였죠. 바로 남편의 회사 대표인 수정이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 좀 신경 써달라고 부탁하는 거였어요. 물론 제 입장에서는 몸 아픈 남편을 위한 일이라 100번이고 만번이고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해선 안 되는 일이었죠. 남편을 취업시켜준 것만 해도 수정이에게 엎드려 절할 만큼 고마운 일인데 회사 사정도 잘 모르면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처럼 남편 회사 일까지 관여하고 부탁하는 게 옳은 일은 아니잖아요. 수정이 입장에서도 기분 나쁠 일이고요. 그래서 휴대폰을 쥐었다 놨다 한 것만 수십 수백 번이었습니다. 결국 남편 걱정이 앞섰던 저는 전화를 걸었지만 말이죠. 승희야, 갑자기 무슨 일이야? 통화 괜찮니? 다름이 아니라 내가 뭐 좀 물어보고 싶어서. 혹시 우리 그이 회사에서 생활하는데 문제 없니? 적응을 잘 못한다거나 힘들어하는 모습이 자주 보인다거나. 민철 씨? 아니, 팀원들과도 잘 지내던데. 나도 자주 들여다본다고는 말 못하겠는데 그래도 가끔 직접 확인도 하고 다른 회사 사람들한테 슬쩍 물어보기도 하거든? 근데 잘 지내는 것 같아. 회사에서 마주치면 항상 웃고 있는 얼굴이기도 하고. 왜? 민철 씨가 회사 생활이 힘들다고 하든? 혹시 내가 모르는 문제가 있나? 아니, 그이도 회사 생활은 좋다고 하는데 내가 신경이 쓰여서. 저 수정아, 내가 이런 부탁까지 하면 너무 염치 없는 거 아는데 그이가 너무 걱정돼서 네가 좀 이해해줘라. 요즘 그이가 통증이 잦아지고 더 아파하는 것 같아. 가족들 앞에서는 숨기고 혼자 견디는데 어쩔 수 없이 혼자 참고 견디는 게 티가 나네. 그래서 난 회사 생활 때문이 아닌가 싶었거든. 그렇다고 네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다는 건 아니고 아무리 좋은 직장 환경에서 일을 해도 스트레스는 생기는 법이잖아. 출퇴근길을 생각해 보더라도 스트레스 쌓일 일이 있고.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가 미안해서 나한테 직접적으로 말 못하는 것 같은데 민철 씨에게 신경 좀 더 써달라는 거 아니야? 친구 사이에 그 말 한마디 하는 게 뭐가 힘들다고 말을 못해. 그래, 알았어. 내가 매일매일 신경 쓸게. 고마워, 수정아. 네가 우리 그이 취업도 시켜줬는데 내가 이런 부탁까지 하면 너무 염치 없는 행동인 것 같아서. 사실 너한테 전화 걸까 말까 수백 번도 더 생각했거든. 내 남편이 어린애도 아니고 네가 봐줄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닌데 괜히 성가시게 하는 것 같아서. 근데 이렇게 먼저 신경 써주겠다고 말해주니까 너무 고맙다. 내가 꼭 이 은혜 잊지 않을게. 친구끼리 은혜는 무슨 은혜. 힘든 일도 아닌데. 도울 수 있으면 돕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저번처럼 선물 가지고 오고 그러지 마. 별것도 아닌 일로 선물까지 받게 되니까 네가 더 부담스럽더라. 그냥 나중에 시간 나면 얼굴 보면서 밥이나 먹고 커피나 사. 알겠지? 너무 고마웠습니다. 선뜻 먼저 제 남편을 신경 써주겠다는 수정이의 말과 마음이 말이죠. 남편이 회사 출근을 하면 그 이후의 시간은 어떻게 지내는지 제가 알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해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마음속으로 별일 없을 거라고 되뇌고 있었는데 수정이의 배려심 깊은 말 한마디로 그 불안함까지 해결될 수 있었죠. 저는 수정이를 은인이라고 생각했고 이 은혜를 어떤 식으로든 꼭 갚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남편의 몸이 더 악화되지 않게 신경을 쓰며 하루하루 감사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다 오늘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된 그날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건이 벌어졌던 그날은 제가 다니던 회사의 휴무일이었고 아들은 방학 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마음을 놓고 있었는지 울리는 알람을 다 꺼버리고 늦잠을 잔 겁니다. 그런데 제 알람만 끄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회사 출근을 해야 했던 남편의 휴대폰 알람까지 제가 잠결에 끄게 된 거죠. 다행히 남편이 잠에서 깨긴 깼는데 문제는 출근하는 시간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남편은 깜짝 놀라 급히 출근 준비를 서둘렀고 부산스러운 인기척에 잠에서 깼던 저는 그제야 뭐가 잘못됐는지 확인하고 남편의 출근 준비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택시에 탄 남편이 멀어지고 지각은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 뒤에야 한숨을 돌릴 수 있었죠. 집에 돌아와서는 거실 소파에 기대어 잠시 숨을 돌리다 출근 준비로 어지러진 집을 정리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현관 앞 신발장 쪽에서 남편이 마지막으로 챙기던 서류 봉투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봉투를 열어 안쪽을 확인해 보니 남편 회사 서류 같아 보였어요. 남편에게 전화하여 택시를 돌리면 지각할 게 뻔했으니 제가 서류를 가지고 남편 회사로 가려고 했죠. 그래도 혹시 몰라 차 안에서 서류가 생각난 남편이 택시를 돌리지 않게 먼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계속 통화 중이었습니다. 저는 우선 톡으로 남편에게 서류를 가지고 가겠다고 전송해 놓고 부랴부랴 남편 회사로 향하게 됐죠. 회사로 가면서도 계속 남편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그런데 통화가 끊긴 뒤에도 남편은 제 연락을 받질 않았습니다. 이상했지만 지각할까봐 서두르고 아슬아슬하게 회사에 도착해서 바로 업무를 보느라 휴대폰 볼 시간이 없겠구나 생각했죠. 그래도 제가 남편 회사 도착할 때까지는 한 번이라도 휴대폰을 보겠거니 생각하고 가고 있었는데 그때까지도 남편에게 연락이 없는 겁니다. 혹시 출근을 서두르던 남편이 사고가 난 건 아닐까 걱정이 됐던 저는 남편에게 아무 이상이 없는지 확인할 겸 또 서류도 전해줄 겸 사무실로 가게 됐습니다. 원래는 저와 수정이의 관계를 들키지 않기 위해 1층에서 서류만 건네주려고 했는데 말이죠. 그렇게 남편의 사무실 층을 확인하고 올라가 안쪽을 들여다봤는데 사무실 안쪽 분위기가 한눈에 봐도 이상해 보였습니다. 우선 남편은 안 보여서 어딨는지 모르겠는데 사무실에 앉아있는 직원들 모두 긴장해 보이는 표정들이었어요. 다들 눈치도 보고 있었고요. 회사 분위기가 뭐 이런가 싶으면서도 우선은 남편에게 서류를 건네주는 게 먼저다 싶었던 저는 조심스럽게 사무실로 들어가 한 직원을 붙잡고 남편을 찾았습니다. 근무 중이신데 죄송합니다. 혹시 정민철 씨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회사 서류를 놓고 간 게 있어서요. 네?